자, 유로리가 월드컵 하겠습니다. 하고 표 보내드릴게요. 나 진짜 말을 말자. 크로아티아, 벨기에. 벨기에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크로아티아도 지난 경기 때 별로 좋았던 모습은 아닌데, 승리했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케냐다니까 뭐 그랬다 치고요. 모로코 전에 봤을 때 기대가 딱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뭘로 찍는다? 언어바로만 찍는다. 근데 언더 볼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월드컵은 언어바 보이면 언어바 찍고 언어바 안 보이면 안 찍는 게 좋은 것 같다. 뭔가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뭐 페리시치라든지 뭐 물론 크라마리치를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은 있긴 하지만은 움직임은 많은데 지금 늙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날 것 같진 않아요. 뭐 케냐도 전에 많이 나긴 했지만은 1위도 또 올라간 부분들이 부담은 딱히 없는 부분들이고 이 벨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로코 제가 얘기했죠. 뭐 의외가 되면 가나, 세네갈, 모로코가 될 수도 있겠다. 조 대진 짤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1개월 다 조 3위까지 내려왔고요. 우승 후보까지도 하고 피파 랭킹도 높고 그리고 이제 예선 탈락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루카쿠 같은 경우도 모로코전에 교체 출전했는데 부상 여파 때문에 정상적인 몸 같지는 않아 보였고 이 조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메르텐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데브라이너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고 보거든요. 전형적인 무승부 경기 될 거고 승부배는 별로 좋아 보진 않고 그냥 접전에 한 골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 선수들이 쓸데없는 오버래핑이 좀 많아요. 약간 드리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들도 오버 가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보기 때문에 언더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요. 캐나다하고 모로코. 캐나다 이 경기는 다득점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역배 주났네. 그럼 모로코 승부면 될 것 같고. 일단 캐나다는 점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더 갈 수는 있는 팀은 아니죠. 지금 경기 두 번 나왔지만은 데이비스 선제골 나오고 갑자기 우르르 먹힌 부분들이야. 그리고 월드컵에서 또 뭐 쟤네들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이 수비가 월드컵에 경쟁이 되는 수비가 아니어서 근데 다 뭐 흐름 타고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근데 예선 탈락되었기 때문에 그냥 질겜 모드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버적인 부분 많을 거. 왜냐면 캐나다는 지금 진짜 뭐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 그지? 그리고 지금 맨유하고 지금 링크 되고 있는 누구야? 일레 스트라이크 조나단 데이비드 해가지고 뭐 할 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보통 의미 없으면은 좀 뭐 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캐나다는 좀 다른 의미다 그죠? 의미가 있죠 지들만에는. 그리고 모로코 같은 경우 이 경기 승리해야 또 이제 자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끝난 경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벨기에 잡은 거 기세는 이어진다고 보고 여기도 뭐 하킴이라든지 마즈로아이라든지 B클럽이 뛰는 이제 뭐 자가 풀백이 있기는 한데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바 역배 줄 이유 없고 그리고 또 뭐 지에어라든지 부파라든지 이런 애들도 상당히 빠른 발 가져가지고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모로코도 끝난 경기는 아니고 자력을 또 가야하기 때문에 승 아니면 오버 다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경기 일본하고 스페인. 저번에는 이제 일본 경기를 제가 독일 했을 때는 뭐 역배 승무 쪽으로 단풀단풀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스페인은 또 이제 잡아 패고 왔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고 아니면 다득점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타리카 잡고 16강 진출을 확정하려는 이제 예선 탈락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경기 승리 필요한데 솔직히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은 안 되고,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이 경기 무승부만 해도 예선 통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득실 같은 경우도 현재 플러스 7입니다. 플러스 7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다득점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일본은 무승부도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마다라든지 도안, 뭐 미토마라든지 이런 애들 계속 뭐 올릴 거고 그렇게 진행될 거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 마이너스보다는 오바나 이런 게 더 좋죠. 몇 개 팀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는 스마업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2.5까지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업 쪽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근데 뭐 아시아 팀들한테 계속 그런 묵히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 한 거고, 스페인은 그런 모습이 작아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경기요. 코스타리카와 독일요. 요것도 어느 번만 갈 겁니다. 독일이 이렇게 받을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스페인도 뭐 어지간히 처맞고 와서 그냥 3.5 언어버 건들든지, 아니면 안 건들든지, 뭐 그럴 경기다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언더 볼 겁니다. 언더. 2.5 봐도 언더 볼래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조합업 한다고 생각해서 주는 건 모르겠는데, 지키는 축구만 하죠, 그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있는데, 뭐, 캠벨이라든지, 컨트레레스라든지 이런 애도 있는데, 라인 안 올리죠, 그죠?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답답하고, 경기 멤버 다 있는데, 그지? 뮬러라든지, 하비레츠, 무시알라, 뭐, 그나브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공격적으로 또 안 하는 건 아닌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득점이 안 나올 거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득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별로 좋진 않다. 그래서 마인 굳이 2만 대 있잖아, 또 END. 전 END라서 안 가는 건 아닌데, 요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굳이 2만 있을 때 진짜 좋은 거 하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 리옹 유로리그.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은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모나코 갑니다. 프랑스 더비네요. 자, 여러분 다들 물어보겠습니다. 봅니까? 제가 그래 보라 했는데 혹시 본 사람?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그렇게 1줄 2줄 내내 얘기했는데 보는 사람? 없죠? 그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 보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한지가 2주 3주가 넘어가는데, 아니, 리그요, 리그. 리그 보는 방법 다 가르쳐 줬는데, LMB TV 가서 가입만 하면 되는데, 아이디 무료인데.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아. 리그하고 또 유로리그 하는 거하고 다 해야 그게 총체적인 경기력이라고요. 그래야 무슨 특성을 알고, 아, 얘네한테는 이렇게 하네, 약팀한테는 이렇게 하네, 리그 때는 이게 좀 다르구나, 이거 알 수 있다고. 아무도 안 보네. 그럼 뭐 가지 맙시다.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모나코는 그나마 프랑스 팀 중에서 이제 오버를 좀 내는 팀이고, 나머지 팀들은 언더에 좀 가까운 부분들이죠. 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 벨베르반이 이제 옆배 받았을 때 그 옆배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 순위도 너무 많이 치고 3승 7패밖에 못해. 5할 승률도 지금 안 되고요.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그래요. 그게 뭐 지금 선수들은 다 있는데, 뭐 우리가 또 월드컵 유로 바스켓 봤던 뭐 오바 소환이라든지 파커 잭슨, 카트라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뭐 비스 범프라든지 그다음 조프리 러번이라든지 다 부진이에요. 전체 다 부진해서 분위기 처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나코 보면 될 것 같고, 모나코는 이제 반대예요. 아예 반대고, 오코보 위주의 팀이긴 한데, 아니면 오코바 마이크 제임스인데, 뭐 여러 마치 몬타 유나스라든지 뭐 돈타, 뭐 모우맨, 디알로 돌아갈 수 있고, 화끈한 공격이 85점대 찍어주고 있죠, 그죠? 리바운드 한 전체 2조, 그죠? 뭐 한 13개 정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뭐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벨베르만 때문에 언더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5.5 줘도 되고 6.5 줘도 되는데, 항상 그냥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유로리그 장난치는 거 마지막에 헤니 갖고 그 하는 거 말고는 그냥 이렇게 보려면 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안 볼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밀라노 경기 계속 언더죠, 그죠? 한 팀은 요 팀은 오바고 밀라노는 언더죠, 그죠? 근데 바스코니아 배당을 상당히 낮게 잡아놨네. 근데 이거는 바스코니아 보기 때문에 밤아웃입니다. 바스코니아는 득점도 많이 넣고 실점도 많이 합니다. 전형적인 축구로 치면 닭공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많이 뛰댕기고 뭐 스티븐 에노크라든지 마이 코트사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뛰댕겨요. 그러니까 이 LG 이승우 같은 애가 두세 명 있다 이래 보면 돼요. 맞잖아. 그게 언더 볼 수 있겠나 남들아? 안 되지, 그지? 방방막 축구로 치면 약간 박지성 같은 역할 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볼 잘 돌겠죠, 그죠? 빨빨 뛰댕길 거고. 득점 1위야. 그리고 바스코니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야투 성공률도 한 지금 65%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 전체 야투에서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밀란이 득점력이 안 올라오면 못 이깁니다, 이건. 간단하게 예상을 해서. 선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선수달에 좀 노세아도 좀 심각하고, 그다음 역할을 해주던 선수들이 지금 은퇴를 하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야투도 지금 거의 그렇고, 지금 리그에서도 지금 언더스러운 경기를 해가지고 뭐 겨우 이기든가 수비에서 이기든가 약간 서울 삼성처럼 하든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밀란이에요. 밀란 지난 경기 때 제가 또 언더 봤었죠. 그렇게 해서는 못 이긴다고.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조금 바스코니아 좀 더 넣는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뭐 밀란 갈 거면 뭐 오바 돼야 되지 않겠냐. 오바 더 받침이 되지 않겠냐. 바스코니아 이거 못 막습니다. 수비적인 거 해가지고 분위기도 많이 깔아앉고 지금 밀란 같은 경우는 뭐 70점대 초반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뭐 티모시 루아우라든지 케버를 이런 애들도 지금 기대 이하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단조로운 공격도 뭐 카일 하인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5번 포지션 역할하는 애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밤업 쪽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그다음 파르티잔요. 발렌시아요. 발렌시아 지독실 못하니까 봐도 되는데, 야 파르티잔이 이런 정배받는 날이 오다니. 올해 상당히 유로리그 이변이긴 하죠.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댈러스 경기 가고 싶나?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냥 나는 갈 건 파르티잔 경기 전에 끝났으면, 파르티잔까지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한번 물어볼게. 디트 왕따 경기인데 저까지 가서 11시 밥 먹는데 한번 체하는 거 한번 볼 사람? 나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나는. 왕따 경기. 파르티잔은 뭘 잘해냈노? 3점 잘 꼽는다 했죠, 그죠? 그래서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는데 대체로 잘 꼽습니다. 약팀이고 멤버 약한 거에 비해서는. 발렌시아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서로서로 할만합니다. 할만한데 이제 좀 파르티잔이 정배 받아도 되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데 3점 성공률이고 그다음 자유투도 85%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팀하고도 안 밀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단테 엑섬도 화력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약간 센 것 같다 보면 돼요. 수비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팀이었고 그게 되는 팀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수비를 재미 보는 유행은 뭐 몇 년 동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발렌시아 못 가는 이유는 센발 로썸이 이제 리딩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기복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이제 백업으로 나오는 그 메인볼 핸들러도 많이 뛰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렌시아 여러분 좋아하는 원정에서 유독 기복이 많이 심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파르티잔 승, 마인승 아니면 오버적인 측면 나와줄 거고, 평소보다는 파르티잔 지금 발렌시아 상태 봤을 때는 점수 좀 더 뽑아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마업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발렌시아 그때 한번 봤다가 그 뒤로는 여러분하고 봤을 때 별로다. 진짜 별로네요. 이래 하면서 우리가 넘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 디트 델러스는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가져갈 건가? 나는 그냥 이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굳이 보면은 뭐 막폴이 듣긴데 이거 굳이 보면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상자 소식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경기 안 갈게 그냥. 보고 가야 돼. 근데 보고 가려면 왕따다 얘가. 그러면은 뭐 고배당 묶을 거 알면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갈게요 그냥. 알겠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아침 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저녁에 여들 상황 보고 뭐 꼴랑 하나 올려놓든가. 어차피 지금 이거 보낼 거 아니기 때문에 유로리그는 유로리그 지금 보낼 거기 때문에 이거 NBA 뭐 확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거는 요것만 보고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바르티잔이라든지 올림피아코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파나시아 코스라든지 이런 팀들이 지금 정배받는 게 상당히 어색하긴 하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하고 표는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